트윈이 천영석 대표입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저희 업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위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 트위니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 조금씩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인 회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점이 정말 많고 그런데 운이 좋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엔지니어가 한 3분의 2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적인 임직원에 대한 모습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 괴짜인데 저희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하고 저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진공에 다녔었거든요. 중진공 다 아시죠? 중진공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기금 관리 업무, 재무 관리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제가 중진공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공공기관하고 나하고 잘 안 맞나 이런 생각으로 한 3, 4년 차가 되었을 때 정말 잠 못 자고 고민한 적도 있었고 제가 퇴사하기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또다시 직장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듯이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천홍석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어떠한 걸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로봇은 만들 수 있는데 기업을 만드는 거 운영하는 법을 모르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뭘 만든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창업을 하면 잘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안에서 그 보조적인 일은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바로 창업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창업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 그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고요. 다행히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내는 설득을 못했는데 장인어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금세 좋은 생각이야. 사업하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천서방이 하면 죽지 않지는 않을까? 성실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성실함으로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느낌으로 사실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원을 해서 저희 아내가 같이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명 한 명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입사를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 대부분 석박사 출신들이거든요. 이렇게 모인 석박사 출신들이 30여 명이 되더라고요. 카이스트 출신들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던 싱가포르에서 한 10여 년 일하던 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동경공대에서 일하던 분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기부터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 전공하면서 거의 재무관리나 회계 이런 쪽을 좋아했어요. 숫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을 좋아했는데 창업을 할 때는 하고 좀 지났을 때는 다른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경영 전략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단어가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핵심 역량이 중요하구나. 막 정말 그거 하나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그러면 우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창업하면서 사실 뭔가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거는 좋은 직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이 일할 만한 회사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제가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일을 잘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잘하고 정말 성실한데 다 똑같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것도 불공평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람인데 왜 기계처럼 이렇게 나를 돌리려고 하시지? 나는 그냥 나한테 자유를 부과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성과를 정말 끝도 없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역량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저희는 사람에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의 핵심 역량을 단어로 요약을 했을 때 기술력, 자율주행 로봇 기술력, 그리고 사람,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들어오게 된 인력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위니는 쌍둥이 형제가 창업한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되게, 혹시 트위니 들어보신 적 대부분 없으시죠? 저희 조직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의 조직 문화를 세 단어로 하면 자율, 책임, 수평. 그렇습니다. 수평은 소통이 잘 되려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율은 자유롭게 일을 해야지 사람들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런 애들 모아놨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업종이나 기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트위니는 특이한 조직 문화, 자유를 내세우는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부분이 출퇴근제가 자율입니다.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천홍석 대표하고 저하고 창업을 했는데 자율 출퇴근제야.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천홍석 대표는 엄청 자유로운 연구소, 대학원 연구소에서 이때까지 직장 생활은 거의 안 해봤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수직적이고 좀 경직된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찾아가려고 했었고, 자유를 주자. 그래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둘이서 창업해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있으니까 주위에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가능해. 조금만 커져봐. 10명 돼봐. 근데 자율 출퇴근제를 해서 10명이 되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조금만 더 있어봐. 한 15명? 20명만 돼도 안 될걸? 그렇게 되어 와가지고 지금 100명이 있는데 자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나름이잖아요. 저희는 근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저희 회사에 하루 평균 8시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8시간 집중해서 일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집중해서 8시간 일했을 때 집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하루 평균적으로 잡아도 14시간, 15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일을 어떻게 줄일까, 집에 가질 않아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2015년 8월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8월 11일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퇴사하기 전에 7월 달에 저희 쌍둥이 형 천홍석 대표가 같이 창업을 하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도메인을 검색해가지고 쌍둥이가 하니까 일단 트윈이라고 일단 만들어보자. 뭘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트윈이라고 찾아보고 도메인 넣고 그리고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었죠. 그 법인 설립하는 거를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처음에 회계사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모든 일을 직접 해보자. 그래야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법원 등기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직접 법인 설립을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직접 하고 처음에 뭐 4대 보험비 내고 급여 주고 이런 것도 계산도 직접 하고 다 직접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재무관리라는 그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자금에 대한 계획은 세웠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원래 그 기업 설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라도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기업마다 다 다른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는 공격적으로 하고 부채를 끌어들여서 빠르게 성장하자 이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채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고 중진공 가고 기보 가고 그런데 중진공 나왔는데 기보에서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 중진공에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뭐 나중에 어디를 가도 중진공 도움 받았다라는 말은 안 나오겠구나. 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마지막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줄곧 본사에서만 일을 하고 지역본부 일을 안 해서 지역본부의 업무를 잘 몰랐는데 중진공이 진주로 지방 이전을 하면서 본사에서 고생 많았으니까 수도권 보내줄게 했는데 애매하게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을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원하면 무조건 뽑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거 받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하면 1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창업 지원금 한 3천만 원 정도 있길래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초기에 7천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제가 자본금이 이제 1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7년 2월에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만드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회사 가치가 3억 원을 받았어요. 9%를 주고 지분율 9%를 주고 들어온 그 카이트 창업가 재단이라는 엔젤 투자 조합이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거기 펀드 성과가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회사 밸류가 얼마야? 그런데 어떤 엔젤 투자자는 그냥 5억 밸류로 책정하시고 뭐 5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럴 바에 안 받고 말지 뭐 내가 5천만 원 못 구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창업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걸 뭐 재무적인 이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얼마나 그 현금을 창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 개인 투자 엔젤 투자를 끌어들이기 전에 개인에게 1억 원을 받았어요. 기업 가치를 한선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30억으로. 그래서 개인 지인들에게 야 500만 원씩만 좀 넣어봐 이래가지고 그 500만 원 뭐 가장 많이 한 분이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천만 원 넣으신 분이 지금은 10억이 넘는 몇십억 되나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어가지고 다행히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 가치는 30억 찍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이렇게 논쟁의 여지를 없애버려가지고 저는 그 기업 가치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힘든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투자를 이렇게 받고 2019년에 40억 투자 받을 때 기업 밸류 400억 원으로 받았었고 이번에 180억 원 받았는데 이제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예비 유니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IPO를 하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그런데 투자사들이 이제 꽤 이렇게 하면서 시리즈 A, 시리즈 B 들어오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투자 받을 때 투자사들은 엑시트를 항상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준 감사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재무제표를 IFRS로 전환을 하고 그 우선주나 CB를 평가하고 그런 회계적인 이슈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큰 이슈 없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매출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얼마 안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한 서너 배 정도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뭐 200억 이상 이제 세 자릿수를 찍겠구나 이런 그거 추이를 보이고는 있는데 100억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서는 터무니없는 매출이죠. 1,000억 가치를 가지려면. 그런데 제가 이때 지나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핵심 역량이라는 것에 우리의 기술 그리고 사람에 집중을 했던 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언젠가 대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좀 진행 상황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로봇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 그랬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자 그랬는데 같이 연구 개발을 했다가 이거 연구 개발 결과물이 누구 소유인지 알기 참 어렵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여러 기업들 만나시니까 그 중에 한 곳하고 하시고 정말 우리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오시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되게 좀 그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면서 막 많은 금액을 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핵심적인 게 날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한 4개월 있다가 알아봤는데 업계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너하고 하겠다. 그렇게 했고 저희는 연구개발비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로봇을 그쪽에서는 우리 로봇을 구입하고 연구개발은 트위니 거 그렇게 해서 우리 거를 구입해서 비즈니스화는 그 기업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스타트업은 정말 작기 때문에 많이 컸다 했는데 100명밖에 없는 조직이니까 자기 것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대기업 수만 명이 있는 그 대기업보다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걸 유지를 하려면 그 부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회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식당에서 보셨죠? 식당에서 보셨고 공항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요즘에 식당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호텔에서 서비스도 한다라는 이런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식당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식당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을 때 천장을 보면요, 천장에 뭐가 스티커 같은 게 붙여 있거나 마커가 붙어 있거나 뭐 그런 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중국의 푸드봇이라는 로봇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 배달의 민족은 서비스를 하고 로봇은 중국 로봇을 수입을 해와서 하는데, 천장에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그 마커를 보고 고유의 특징을 보고 주소를 알고 위치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다른 통신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식당에서 나오는 로봇 중에는 마커가 없는 로봇도 있습니다. 트위니는요, 이제 이렇게 로봇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할 때 일단 움직이게만 해보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차피 안 팔릴 거면 만들 이유 없어. 그런데 인프라가 있으면 잘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뭘 붙여야 돼 이러면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해서 인프라 없이 우리는 동작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 집중을 했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인프라 구축 없이 로봇만 가지고 오면 자율주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길을 찾다 보면 코엑스몰 많이들 가보셨죠? 코엑스 가면 길 찾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 10번 가도 아직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로봇도 힘들어요. 공간이 넓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식당 갔을 때 이제 5살짜리 애한테 한 5살쯤 되면 이제 데리고 다니기, 그러니까 야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좀 식당 화장실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손 씻고 오는데, 코엑스에서는 5살짜리 애한테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야 저기 오다 보니까 화장실 있더라, 손 씻고 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로봇도 비슷해요. 공간이 넓어지면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넓고 복잡한데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만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용 서빙 로봇을 만들지 않아요. 식당 서빙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많고 국내 기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을까? 우리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데에서 로봇을 만들자. 식당 서빙 로봇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요청을 할 때 1,000만 원으로 납품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내달라. 이제 여기는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구나.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겠어 하고,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 없는 그런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게 자율주행 로봇의 어떤 부분이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이렇게 또 하니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드웨어에 그렇게 강점이 있지 않아요.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못생겼고, 뭔가 막 귀신처럼 슉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고 좀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핵심 역량, 자율주행 기술, 거기에서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뛰어나고,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세계 최고가 된다라면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로봇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이 로봇이 지도 관리, 업무 배정, 경로 생성을 하는 여러 로봇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제 서비스 앱으로 작동시켜서 서비스를 하든가 이런 서비스 파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와 지도 관리, 업무 배정, 경로 생성을 하는 플랫폼 서버에 집중해야겠다. 지금 물론 저희가 하드웨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외주 생산을 하는데 디자인하고 이제 하드웨어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외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강점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맞춰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왜냐하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로봇 바퀴 달아가지고 구동시키는 거 할 수 있는 기업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현장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로봇을 처음에 이렇게 몇몇 군데 팔아봤는데, 물류센터에서 원하는 거, 공장에서 원하는 거, 병원에서 원하는 거, 호텔에서 원하는 거 다 달라요. 서비스가.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동시켜 주세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게 해주세요. 핸드폰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망기로 하고, 저기 있는 로봇을 오게 해주세요. 로봇에 장착해 주세요.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고객을 모르고 시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 수업도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엔지니어들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잘하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기업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개 영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트윈이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트윈이 로봇 플랫폼 타프를 만나보세요. 타프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세계 정상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에게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맞춤형 API가 제공됩니다. 타프는 로봇에게 할 일을 배정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모두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놀이터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의 놀이터 타프가 개장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트윈이 로봇 플랫폼 타프, 세계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OS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셔서 하드웨어 제작자가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기술 기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가 로봇까지 만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앱도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로봇이 있는데 대상을 따라다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찾아가는 나르고라는, 스스로 물건을 나른다 그래서 나르고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따라가는 로봇은 따르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버튼을 누르면 대상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주행 기술이 굉장히 비슷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은 고도화시키기에는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그에 비해서 추종 기술은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도 별로 국내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500kg 팔레트를 운반하는 로봇, 사이즈에 따라서 병원에서 물건을 나르는 나르고 60,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로봇 하면 되게 예쁜 로봇들은 많은데 저희는 그냥 주행 잘 되고 용량 크고
중량 높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 트위니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물건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공장이나 이런데. 이러면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물건이 있다가 없으면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D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확인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넓고 복잡하고 이렇게 주변 환경 변화가 큰 데에서는 우리만 가능해. 그런 로봇으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주행이 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거는 병원인데 사실 좀 더 복잡한 환경에서 있는 거를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꽉꽉 찼을 때에도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그런 병원에서 다니는 그런 로봇입니다. 요거는 팔레트를 운반하는 로봇입니다. 사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해가지고 만들어낸 로봇 라인업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라인업 외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때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추적 로봇인데 그냥 버튼 누르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따라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로봇보다는 좀 비용 절감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좀 덜 들어간다. 의외로 그런데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장을 잘 모르는 거죠. 왜 팔리는지,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는 물류센터, 병원, 공장, 택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센터에는 여기 쿠팡 같은 데는 사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로봇이 훨씬 저렴하죠. 로봇 한 대 가격하고 사람 1년 연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2교되면 사람 한 명 대신 로봇 2대, 3교되면 3대. 근데 로봇 수명이 7년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 한 명당 로봇 20대 정도 많겠는? 그렇게 대체가 되겠더라고요. 사람보다 덜, 분명히 안 똑똑하지만 이동만 하는 그런 업무에서는 충분히 대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해외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마존의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여기 보면 하얀 점들이 바닥에 찍혀 있거든요. 이게 QR코드입니다. 마커를 바닥에 해놓고 그 마커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이 로봇은 마커를 보고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트위니의 자율주행과 차이는 있지만 또 안에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없이 이렇게, 그 대신 로봇이 피해야 되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좀 더 빠르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오카도라는 로봇이거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게 자율주행 로봇보다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적용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봇은 트위니 로봇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의 로커스라는 로봇입니다.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로봇이고요. 대신 아시아에 진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더 피킹 업무에 주문한 거를 배달을 하는 그런 거에 쓰이는 건데, 로봇이 서 있으면 여기 서 있죠? 좀 있으면 여기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움직여요. 사람이 뭐 넣고 그 다음 장소로 보내는 거죠. 이동은 로봇이 하고 넣는 거는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이고, 존을 나눠서 사람이 배치하고 있는 존 피킹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물류를 효율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물건을 넣는 거는 사람이 하고 이동은 로봇이 하게 해서 인건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장점이 있고 이제
저희 트위니는 계속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겠어라고 해가지고 사회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택배 쪽에 눈을 많이 돌렸죠. 택배 쪽에 같이 협업하자고 하는 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실내 실외 자율주행 기술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만드는 업체, 실내 자율주행 로봇 만드는 업체 아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위니는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한 로봇이 실내와 실외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 로봇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원래 이제 택배 대란이 일어나는 거는 아파트에 입구에 놓고 가라고 한 거고,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아파트에 오면 막 가다가 막 위에 갖다 놓고 또 차 타고 좀 다음 동으로 이동해서 막 갖다 놓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꿨죠. 이렇게 기사님이 입구에 있는 입구에만 놓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로봇이 하는 걸로.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세종시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로봇도 좀 별로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바로 보내도 돼요? 이제 두 가지 보내는 거 집배만 할 수 있겠죠? 사실 요 로봇은 단점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요거를 줄여서 만들면 실리는 물건의 양이 적다라는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줄이면 엘리베이터 연동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 앞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사하고도 그래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 통해서 처음 실증을 우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 요거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쇼핑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는 시장에서 이때까지 없었던 데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이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 없었는데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중에는 병원이 니즈가 굉장히 크고 물류센터나 공장의 니즈도 큰데 쇼핑몰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영상으로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공유하면 어떤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쇼핑이 길어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무거운 짐들, 화장실에 가기도, 아이를 돌보기도, 간단히 허기를 달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트위니 공유 로봇 서비스, 당신이 원하던 새로운 쇼핑이 시작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전원에게 나의 코드를 보여주세요. 구매한 상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바로 쇼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은 매장 내에 보관되며 이후 도착한 로봇에게 전달되어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트위니 공유 로봇 서비스는 이렇게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운반해주는 프리미엄 쇼핑 서비스입니다. 매장의 환경과 서비스 레벨을 고려하여 매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쇼핑을 마치면 자율주행 로봇이 구매한 상품을 한 번에 수거하여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을 픽업센터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원할 때 상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지만 픽업센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쇼핑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쇼핑 비서도 도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쇼핑의 패러다임, 트위니 공유
로봇 서비스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업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유라는 개념을 로봇에 도입을 한 거는 로봇은 스스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킥보드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그거 공유 서비스 하는데 사실 그거는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충전을 해야 돼서 가지고 가가지고 충전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로봇은 지가 알아서 충전하러 가니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사람이 타는 게 아니어서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관리가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쇼핑하러 갔을 때 우리 쇼핑 3-4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밥 먹고 뭐 애들 또 데리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쇼핑해도 짐 안 들고 다니고 마지막에 완료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가지고 오는 이렇게 하면 1-20분만 공유 로봇을 활용해도 돼서 2-3천 원이면 짐 없는 쇼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저희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낸 거를 막 공유를 하는데 쇼핑몰에서 공유 로봇 서비스를 쇼핑몰에서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데 잘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안 될 거야라는 좀 자신감으로 이렇게 로봇 서비스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계속 연구 개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이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든 로봇으로 사업화를 진행하시든 그런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그 협력사를 많이 찾고 있고요. 잘 모르는 시장에 우리가 모르지만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기업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려고 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알아서 협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좀 이따가 식사할 때 이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